자, 오늘은 교과서 300쪽. 자,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두 번째 단원,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이후로, 6.25 전쟁 이후로 이제 우리 남한과 북한 간에 이제 통일을 위한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뭐 그동안에 싸운 적도 많았을 것이고, 또 화해의 손바닥을 내밀었던 적도 많았을 것이고, 뭐 여러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러면 언제 사이가 안 좋았고 또 언제 사이가 또 나빴는가, 어떨 때 사이가 안 좋았고 또 어떨 때 사이가 좋았는가, 이제 그거를 같이 이제 볼 거예요. 지금 저 장면은 2000년입니다. 2000년 6월 15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지금 6월 9일이니까 6월 15일에 있었던, 정확히 얘기하면 이 장면은 6월 14일이에요. 6월 14일 그 전날 6월 14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첫 만남입니다. 만남.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한의 국방위원장하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만났을 때의 장면이에요. 이게 첫 남북 정상회담이죠. 우리 역사상 있었던 첫 남북 정상회담. 물론 그 이전에도 정상끼리 만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었어요. 사실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이제 그 김일성, 당시 이제 김일성 주석이죠. 김일성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었지만, 김일성 주석이 정상회담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사망해요. 그래서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못 끝났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했죠. 남북 정상회담이. 자, 학습 목표는 6.25 전쟁 이후에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가 남북의 평화적 관계와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말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예요. 계속해서 이제 전쟁 이후로 갈등과 대립을 계속 반복해 왔었어요. 6.25 전쟁 이후에는 남북 간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전쟁 직후니까 맨날 싸우고 해서 적개심이 엄청 고조됐었고, 이런 것들을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권력 강화에 이용했어요. 이승만 정부도 그랬고 박정희 정부도 그랬어. 전두환 정부도 마찬가지야. 이 반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정권을 강화시키는데 사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4.19 혁명 때는, 4.19 혁명 이후에는 이 반공 정책에 억눌려 있던 이 평화 통일에 대한 이런 욕구가 이제 분출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막 나오면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가 싶었는데 뭘로 막혔어? 5.16 군사정비원으로 이제 그것이 막히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4.19 혁명으로 인해서 살아날 뻔했던 민주주의는 5.16 군사혁명으로 다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다 중단됐다. 박정희 정부에서 이 4.19 혁명 이후에 장면 내각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 중에서 박정희 정부가 가져간 건 경제개발 계획밖에 없어. 그거 말고는 다 억눌렀다고 보시면 돼요. 5.16 군사정비원 이후에는 반공 정책을 강화했죠. 오히려 평화통일 운동은 반공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탄압을 했고요. 박정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 정책을 펴게 됩니다. 여차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가끔 이제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가끔 해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긴장감은 고조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부 때 닉슨 대통령,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부터예요. 그러면서부터 냉전 체제가 조금씩 완화되게 되었고,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 이 두 나라가 미국과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냉전이 좀 완화되게 되니까 남북 관계도 조금씩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추진이 되었다가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을 합의했던 공동 성명이었는데요. 이때가 남북 간이 최초로 합의했던 평화 통일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할 거면 평화롭게 하자, 자주적으로 하자, 우리 민족끼리 하자,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후속적인 성과가 없이 여전히 대립과 갈등은 지속이 됐고, 오히려 남북 독재 권력 강화에 이용되었던 것이 당시의 남북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전두환 정부 때는 이제 수해 피해를 입었던 남한이
남한이 이제 수해를 입었는데 북한에서 원조 물자를 제공한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84년도인데요. 이때 이제 그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술 공연단이 이제 평양에 방문하거나 또는 이제 이쪽 서울을 방문하든지 이런 것들이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좀 어느 정도 좀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일회성에 그치게 됐다는 게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조금씩 변화됩니다. 이제 일회성 행사에 그쳤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좀 지속적인 관계 개선에 들어가게 되더라. 노태우 정부 때 6월 항쟁 이후로 이제 민간에서도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또 냉전이 이제 해체됐잖아요. 독일이 통일을 하고 소련이 붕괴되고 이런 냉전이 해체되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졌던 일들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던 것들입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됩니다. 1991년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한 정부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최초의 공식 합의입니다. 공식 합의. 내용은 이래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상호 불가침에 이것들을 이제 합의를 하게 된 공식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이래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라고 해요. 서로 침략하지 말고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졌던 평화통일 정책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이 두 개는 거의 세트로 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 두 개 단어는 거의 세트로 붙어 보신다고 보면 돼요. 둘 다 나오면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노태우 정부 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김영삼 정부 때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남북 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이제 무산되고 말았죠. 그러면서 다시 남북 관계가 다시 좀 경색됩니다. 다시 또 이제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들어서면 아주 본격적인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 페이지 보시면 글씨 양만 봐도 되게 많지.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그래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라고 해서 이른바 햇볕 정책. 이제 북한에 햇볕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당시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한다는 소문이 이제 막 돌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서방 국가들이 북한을 좀 제재해야겠다 해가지고 경제 제재에 들어가요. 경제 제재에 들어가니까 북한이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위험한 상황이니까 남한이라도 그들에게 햇볕을 비춰주는 그런 존재가 되야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시작됐던 게 뭐냐면 정주영 회장이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이제 북한으로 간 겁니다. 500마리 이제 몰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육로로 가요. 버스에 태워가지고 트럭에 태워가지고 육로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트럭이 가면 못 와. 왜냐면 이 트럭이 북한에 갔을 때 이 북한에서 예를 들면 농촌을 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나 이런 균이 묻어서 돌아올까 봐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러면 트럭도 줘. 트럭까지 그냥 기부 해버린 거지. 왜냐면 현대는 트럭을 만들잖아. 자기들이 트럭을 만들어서 특수 제작한 트럭이에요. 소만 태우기 위한 오로지 손님을 위한 특수 제작한 트럭인데 거기에 태워가지고 이제 소 500마리를 보냈어.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됩니다.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끊겼어요. 이 당시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돼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구경 갔죠. 배 타고도 금강산 가서 관광했고요. 육로로도 가가지고 육로로 강원도 쪽으로 해가지고 가서 관광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그래서
6월 15일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서로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는 6.15 남북 공동선언이 2000년 6월 15일에 있었어요. 날짜가 쓰여진 거야. 6월 15일에 있었으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과 301쪽을 같이 한번 보시죠. 301쪽에 사료톡톡이라고 해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요약되어 있는데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거는 7.4 남북 공동성명하고 내용이 같아요. 비슷해요. 두 번째,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했다. 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지금 벌써 남한에는 남한만의 정부가 수립이 돼 있고 북한도 북한만의 정부가 수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나라가 통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평화 통일을 하려면 정부가 하나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북쪽은 사회주의, 남쪽은 자유주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마치 미국처럼 연방제로 가자. 연방제. 미국이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주마다 법이 따로 존재하고 주마다 따로따로 인정하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USA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로서 이렇게 서로 다른 외국에게 인정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남한은 남한, 북한은 북한 이렇게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같이 이어지면서 마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정도 되지 않을까? 유럽연합처럼 하나의 국가로서 하나의 화폐를 쓰고 서로 이동하는데 제약이 없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국가 체제를 만들자는 게 이제 이 안이에요. 이 당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향을 하면서 이 방법으로 이제 지향해서 통일이 일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간다. 네 번째, 경제 협력을 통해서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등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한다. 경제 협력이라는 부분이 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력과 남한의 경제력 차이가 있죠. 이미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의 경제력을 뛰어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통일을 해버리면 경제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흡수돼 버릴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거를 이제 그렇게 못하게 경제를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서로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까지 경제 협력을 이루어서 경제적 수준을 비슷한 수준까지 이룰 수 있게끔 맞춘다. 그래 놓고 통일을 해야 그래야 서로 차별 없이 통일된 그런 국가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이 그랬거든요. 독일이 서독하고 동독이 통일됐을 때 서독은 경제 수준이 굉장히 발달했고 동독은 경제 수준이 매우 낙후됐었기 때문에 서독의 경제력을 동독으로 많이 투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도 생기냐면 인건비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서독 출신 사람들은 인건비가 높고 동독 출신 사람들은 인건비가 낮은 거지. 거기에 따른 차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독 출신, 동독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낙인이 찍혀서 어디를 가든 어디 출신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보이지 않게 차별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어?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했을 때 지금의 경제적 수준에서 통일을 해버리면 북한의 경제력은 매우 낮고 우리 경제력은 매우 높으니까 북한 사람, 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차별이 생기면서 임금도 차이가 생길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너 북한 출신이었어 라고 이런 차별적인 시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수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이 당시의 통일 방안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남북 교류가 더욱더 활성화됐고 이산가족 상봉, 서신교류, 남북 간의 교육도 확대됐었고요. 민간 차원에서도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선생님 기억에 막 이런 것도 있었어. 막 그 광고도 같이 찍어. 남북한이 같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여자 가수 이효리하고 북한의 배우였던 조명애라는 배우가 있어. 둘이 같이 만나가지고 그 뭐였더라? 핸드폰 광고를 찍었던 가 아무튼 그래. 그 영상 아마 유튜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랬고
한때 그 영화로 공작이란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 그 공작이란 영화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만든 건데 실제 그 영화에 이제 이효리가 등장을 해. 특별 출연한 거지. 출연해가지고 그 CF 찍는 장면도 영화 마지막에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민간 차원의 교류도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어. 또 개성공단을 조성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철도도 다시 연결해서 경의선을 복구시키자. 이런 것도 합의를 해서 나중에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들어가면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됩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시작을 해가지고요. 자, 노무현 정부 때 들어가면은 이제 김대중 정부의 이제 뒤를 이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계속 이어서 해요. 이제 또 김대중 정부 때 논의했었던 개성공단을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도 연결을 하는데 경의선, 동해선 이런 철도들을 연결하면서 끊겼던 우리 철도를 다시 이제 이어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07년에 두 번째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2007년에 열리는데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평양에서 또 만나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그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라고 좀 길게 돼 있긴 한데 이제 줄여서 우리는 이제 10월 4일날 있었던 선언이기 때문에 14선언 또는 14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하고 맺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제 뒤이어서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이야기했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그런 논의들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14선언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이제 300쪽이죠. 301쪽이죠. 301쪽에 6.15 남북 공동선언 내용이 있고 302쪽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해서 14선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철도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현실화 시킨 것이겠죠. 이제 이 시기에 또 북핵 문제가 또 대두되거든요. 이제 북한에서 핵 개발을 계속 하게 되고 하니까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육자회담. 그러니까 6나라가 모여서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북한에서 핵을 만들면 제일 위험한 나라는 어디야?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하겠지. 근데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얘기하면 될 문제를 다른 네 나라가 끼어들어가지고 제3자도 아니고 육자가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나라가 이제 포함이 돼 있느냐? 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다음에 한국하고 북한 이게 6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미국은 뭐 항상 오지랖이 넓으니까, 항상 어느 나라 일이나 다 끼어드니까 그런 거 다 칩시다. 중국은 북한하고 영토가 맞닿아 있으니까 북한에서 또 핵 개발하게 되면 중국도 위협을 얻게 되겠지. 일본도 이제 위협을 받는 거야. 북한에서 핵을 쏘면 일본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위협을 느끼는 거지. 또 뭐 국경이 맞닿아 있진 않지만 바다 건너서 바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섬나라인 일본 입장에서는 도망도 못 가. 그러니까 이제 걔들은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위협이 된다 이거지. 자, 그럼 러시아는? 러시아는 그냥 끼고 싶어서? 러시아도 북한이랑 영토가 맞닿아 있어요. 그쵸? 그 연해주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영토가 맞닿아 있잖아. 그래서 러시아도 주변 국가야.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끼리 이제 회담을 하는 거야. 주변 국가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는 주변 국가니까 그렇다 쳐. 미국은 주변 국도 아닌데 다 오지랖이 넓으니까 다 끼어들어. 사실 미국도 할 말은 있어. 왜냐면 미국 주한미군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잖아. 미군이 또 남한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위협이 되니까 미국도 낄 수 있는 명분은 있죠. 그리고 아직 정전 중이잖아요. 휴전 중. 전쟁이 종전된 건 아니잖아. 끝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휴전 중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그런 관계가 있죠. 아무래도 핵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육자 회담도 뭐 크게 성과 없이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 진행을 했고 결국 육자 회담도 이제 뭐 소용 없이 근데 지금까지 육자 회담이 또 안 열려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제 북한을 계속 경제적으로 지금 계속 대북 제재를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압박도 하고 있고 그냥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잘 이루어지질 못하고 북한은 여지없이 지금도 계속 로켓 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쐈잖아요. 네, 그래갖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 또 막 경보 울려가지고 난리 나는 쪽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계속 이렇게 좀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자,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에 등장했던 정부에 대해서 볼 텐데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제 두 정부 때는 좀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가 조금 이제 안 좋아지게 됩니다. 좀 그런 상황이 좀 그렇게 가게 돼요. 이게 정부의 성격도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시기에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도 계속하게 되고 미사일도 계속 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계속 눈 감아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었고 그 경고를 이제 따르지 않으니 결국 대북 강경 정책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 거죠. 잘해줬더니 이것들이 또 계속해서 또 기어오른다. 뭐 이런 느낌일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제 강경 정책을 펴는데 남북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지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이런 것들이 좀 중단되게 됩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게 된 배경에는 관광객 중에 한 명이 50대 여성인데 관광객 중 한 명이 이 북한군에게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총 맞아 죽었어요. 그것은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해요. 뭐 북한 측에서는 이 여성이 뭐 이렇게 출입해야지 말할 곳까지 이제 무단으로 침입을 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총을 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해도 무장하지 않은 여성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이제 뭐랄까 전 국민적 분노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개성공단 사업도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중단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우리 남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남한 사람들이 그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 제품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갖고 와야 될 중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저렇게 차에다 실어가지고 갖고 나오는 거예요. 급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만 이게 나와야 되니까 한 번 나올 때 이렇게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했었죠. 이렇게 중단됐던 이 사업들은 지금까지도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또다시 개최가 돼요. 무려 3차례나 이루어집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3차례 이루어지는데 4월, 5월, 9월 이렇게 3차례 이루어지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만나서 이제 회담을 하게 됐는데 판문점 선언을 발표합니다. 4월 27일 했기 때문에 4.27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4.27 선언 날짜 이름을 따가지고 6.15 선언, 14 선언, 4.27 선언 이게 3가지 선언이 있어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인데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6.15 공동선언과 이제 1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걸 이제 다짐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2차 회담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회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4.27 판문점 선언을 조속하게 이제 이행할 것을 이제 촉구하기도 하고 이제 북미 회담을 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게끔 해주기 위해서 급하게 만난 자리였고요. 9월 18일에는 평양에서 회담이 또 열립니다. 평양에서 또 문 대통령이 또 평양을 방문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비핵화하는 등 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물론이고 철도, 도로 구축 등의 남북 경제 협력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9월 19일까지 평양 공동 선언이 또 있었어요. 교과서 303쪽에 보시면은 4.27 선언 내용이 쭉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5차 시간이 마무리됩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마무리 짓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2단원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